자, 2학기 돼서 처음 이제 새로 시작하는 단원인 에너지띠라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1학기 때 배웠던 원자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그 원자의 스펙트럼 강의에서 보면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원자의 에너지 준위. 그래서 그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관련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에너지띠라는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렇게 됩니다. 자, 고체 에너지띠 이론으로 에너지띠 이론이 있어요. 에너지띠 이론으로 우리가 도체, 반도체, 절연체 등의 차이를 구분하고 여러 가지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는 탐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은 바로 에너지띠 이론을 이용해서 도체와 반도체와 절연체를 구분하는 방법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는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일단 에너지띠 이론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될 거예요. 에너지띠 이론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 에너지띠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 봤던 것처럼 도체와 반도체와 절연체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을 거예요. 도체, 반도체, 절연체의 차이점은? 이라고 물어보면 전기가 잘 흐르느냐,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느냐, 아니면은 뭐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기도 하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에너지띠 이론을 갖고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절연체라는 표현은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 때만 하더라도 이 절연체라는 표현보다는 부도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도체가 아니다. 이제 안일 부자 한문을 써서 부도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절연체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요 내용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원자의 스펙트럼에서 배웠던 부분을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면 에너지 준위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게 되죠. 에너지 준위. 자,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너지 준위의 정의가 뭐냐면 원자 안에 있는 내에 있는 안에 있다는 얘기죠. 원자에 속해 있는 전자의 에너지,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을 우리가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본 에너지 준위는 결국 원자 한 개의 에너지 준위를 살펴본 거예요. 이 원자 한 개의 에너지 준위는 무엇으로 얘기할 수도 있냐면 기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 기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살펴본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체 원자는 각각 원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피가 가장 크죠. 기체의 부피가 가장 크고 그다음 액체, 그다음 고체가 부피가 가장 작은 상태인데 왜 그러냐면 고체일수록 원자 사이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원자 사이의 간격이 좁고 기체일수록 원자 사이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기체에서는 그냥 원자 하나라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정리한다면 원자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선생님이 왜 지금 여기서부터 정리하냐면 에너지띠 이론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요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기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살펴보면 원자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가까이 있지 않아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이 기체 원자 하나의 에너지 준위만 살펴보면 됩니다. 보통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 양자수 1인 단계에서의 에너지 준위, 그 다음이 양자수가 이제 2인 상태, 양자수가 3인 상태, 뭐 쭉쭉 나가겠네요. 그래서 양자수가 2인 상태, 양자수가 3인 상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요 간격, 그러니까 처음에 요 양자수가 1인 요 간격과 양자수가 1과 2인 간격과 양자수가 2와 3인 요 간격 사이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간격이 좁아진다. 간격이 좁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 에너지 준위가 크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기체가 아니라 바로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체 준위. 자, 고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 매우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매우 가까이 밀접하게 모여 있게 되겠고, 그래서 이때 이 왼쪽에 있는 원자를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원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원자를 2번 원자라고 한다면 이 1번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2번 원자의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각각 따로 본다면 1번도 멀리 있고 2번도 멀리 있다면 에너지 준위가 완전히 똑같겠죠. 1번에 왜냐면 같은 원자니까 같은 원자일 경우에 1번에 첫 번째 양자수가 1인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다면 2번도 같은 위치에 있을 거고요. 동일한 원자니까. 자, 2번에 양자수가 2인 에너지 준위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면 역시 2번의 원자도 두 번째 에너지 준위 양자수가 2인 에너지 준위의 위치는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 원자가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어떤 궤도의 형태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한번 선생님이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지만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파울 베타 원리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양자 상태에 전자가 동시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간단히 얘기하면 원자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원자가 가까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요 두 원자의 에너지 준위, 이 1번 원자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2번 원자에 있는 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양자 상태에 전자가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파울리 베타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대학 가서 배우는 내용이고요. 예전에는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선생님이 참고로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요 정도는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교과서로 돌아올게요. 교과서 98페이지, 9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원자의 개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 지금 방금 선생님이 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원자가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 준위는 원자 수만큼 갈라진다. 원자가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 준위는 원자 수만큼 갈라진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 준위는 고체일 때를 얘기를 할 겁니다. 고체. 자, 액체일 때는 왜 얘기를 안 하냐? 액체는 마찬가지예요. 액체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기체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고체는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고체의 에너지 준위 상태를 가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갈라지게 되느냐? 그림을 통해 살펴보니까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원자 두 개가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이 1번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되고 2번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되는데,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이 동일한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에너지 준위 상태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물론 1번과 2번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기체 원자 같은 경우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에너지 준위 상태를 갖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고체에 있는 원자처럼 매우 가까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니까 얘네들이 약간 차이가 나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에너지 준위가 뭐 2배, 3배 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점에서 약간 차이 날 정도로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두 원자 사이의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럼 만약에 세 개의 원자가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개의 원자가 가까이 있다면 세 개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 개의 원자가 가까이 있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세 개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체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무지 많죠? 원자의 개수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아보가드로의 수, 화학 시간에도 배울 것 같은데, 자, 아보가드로의 수를 보면 탄소, 아보가드로의 수가 바로 뭐냐면 탄소 12g에 들어있는 원자 수입니다. 탄소 12g에 들어있는 원자 수를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하고요.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고, 이 아보가드로 수 크기가 대략 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어마어마하죠. 개수를 우리가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개수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3개의 원자일 때 에너지 준위가 3개로 갈라진다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원자의 개수가 있을 때 이만큼의 개수만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거의 확인이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이게 탄소 12g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체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이기 때문에 개수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떻게 우리가 보이게 되냐면 띠의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띠의 형태. 즉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 준위들이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얘가 궤도가 아닌 어떤 하나의 띠 모양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게 바로 에너지띠 이론입니다. 에너지띠 이론. 그래서 고체 상태의 어떤 물질에서 적용되는 이론이에요. 에너지띠 이론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체 결정의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 영역으로 많은 에너지 준위가 촘촘하게 모여 있을 경우에 바로 띠의 형태로 에너지 준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에너지띠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에너지띠가. 자, 예를 들면 뭐 여기가 가장 양자수가 1인 상태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에너지띠를 그려보면 수많은 원자의 개수에 의해서 요만큼이 요걸 선생님이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지우고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에너지띠가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지금 색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도 색칠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요 위에 또 요만큼의 에너지띠가 있습니다. 에너지띠가. 그리고 또 여기에 에너지띠가 이런 식으로 아마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뭐 예를 든다면 얘가 양자수가 이거 다 지워졌네요. 복원하고 싶은데. 자, 얘가 양자수가 1인 상태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준위의 어떤 띠라면 요 다음 위에 있는 거는 양자수가 2인 에너지 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 우리가 원자 하나를 봤을 때도 이렇게 원자 하나의 에너지 준위를 보면 양자수가 1인 에너지 준위 궤도, 양자수 2 이런 식으로 나뉘어졌을 때 1과 2 사이 이러한 부분, 1과 2 사이 이러한 부분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 준위 상태였죠. 그래서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에너지 T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T와 T 사이이다라고 해서 T 간격이라고 불러요. T 간격. 예전에는 여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T 틈이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T 틈. 최근에는 T 틈이라는 표현보다는 T 간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T 간격이라고 합니다. T 간격, T 틈. 그래서 에너지 T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T 간격이라고 하고요. 어떤 전자도 존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존재할 수 없는 영역. 그래서 T 간격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전자는 어디에만 존재하느냐? 바로 이러한 T 틈, T틈에서만, 에너지 T에서만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T에서만 존재하고 T 간격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에너지 T와 T 간격을 보면 원자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T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원자 상태에서는 T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T와 T 사이에는 이러한 T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T 간격이 존재한다. 이 T 간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자수 일단 에너지 준위 간격을 보면 양자수가 1일 때와 양자수가 2일 때와 양자수가 3일 때 이 간격이 점점점 좁아졌죠. 그래서 에너지 T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갈수록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T 간격도. 자, 그러면 에너지 T 이론이라는 것은 문제예요. 에너지 T 이론이라는 것은 자, 원자들이 어떻게 모여 있을 때 다루는 이론인가? 바로 고체 상태일 때처럼 매우 원자들이 인접한 위치에 있을 때,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을 때 에너지 T 이론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 준위와 이제 전자 배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 내용은 교과서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과서 100페이지에 있고요.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한 개이지만 수소 원자 이외에 다른 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의 개수가 이제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겠죠. 뭐 2개, 3개, 4개, 뭐 6개, 8개 쭉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전자가 위치할 때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면 자, 0K일 때 절대 온도가 0K일 때 이 전자는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두 개씩 순서대로 쌓이게 됩니다. 차곡차곡. 그러니까 에너지 상태가 띄엄띄엄 아무렇게나 막 쌓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두 개씩 순서대로 채우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초반에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거 잠깐 얘기했었죠.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하면 동일한 양자 상태에 전자가 동시에 있을 수 없다. 즉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전자가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전자가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요 에너지 준위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배우진 않습니다. 교육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배우진 않지만 이 왼쪽에 있는 이 전자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전자 같은 에너지 준위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전자의 스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위아래 스핀이 존재하고요. 이 스핀에 따라서 미세하게 에너지 준위 값이 차이가 납니다. 미세하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에너지 준위에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엄밀히 따지면 이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같은 에너지 준위라고 하지만 요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는 어떤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3개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3개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얘와 그 다음 세 번째 요 전자가 같은 완전히 동일한 값의 에너지 준위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할 수는 없고요. 스핀을 고려하게 되면 2개까지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씩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부터 2개가 채워지면 다 채워졌으니까 그 다음 에너지 준위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하나, 둘, 지금 선생님 얼굴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전자가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가장 아래부터 2개, 그리고 이렇게 위에 1개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에너지 T 아까 설명했죠. 자, 그런데 여기는 에너지 T가 아니라 원작가 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미리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를 좀 지워주고 이렇게. 자, 에너지 T를 공부할 때 크게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 T가 가장 큰 개념이에요. 에너지 T가 가장 큰 개념이고 이 에너지 T 사이를 우리가 T 간격이라고 하는 거죠. T 간격.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에너지 T와
띠 간격으로 나눌 수 있고,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요러한 부분은 에너지 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XXX 표시한 요 에너지 띠 사이의 간격을 띠 간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에너지 띠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원자가 띠, 그리고 전도띠.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아까 살펴봤던 요 원자가 띠에 대한 내용이 먼저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원자가 띠의 정의는 에너지 띠 중에서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에너지 띠를 우리가 원자가 띠라고 해요. 자, 여기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양자수가 1인 에너지 띠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수많은 에너지 준위들이 차곡차곡 전자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만큼 나눠지면서 우리한테 띠의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 에너지 띠 사이에서도 전자가 차곡차곡 이렇게 가장 아래부터 차곡차곡 전자가 뭐 두 개씩 채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씩 가장 아래부터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고, 이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에너지 띠에 있다고 해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파울리 베타 원리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자들은 같은 동일한 에너지 띠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각각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채워지게 되면 여기 이제 다 채워지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 이제 첫 번째 에너지 띠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에너지 띠부터 또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가 채워지게 되고요. 이렇게 쭉 여기도 완벽하게 다 채워졌어요.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금 기역, 니은, 디귿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에너지 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을 전부 다 에너지 띠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중에서 전자가 가장 낮은 상태의 에너지 준위부터 쭉 채워졌을 때 요 니은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이 전자가 채워진 가장 위쪽에 있는 에너지 띠가 되겠죠. 바로 요 니은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가 띠라고 부릅니다. 원자가 띠. 자, 아까 정의를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에너지 띠 중에서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에너지 띠, 이게 바로 원자가 띠가 되는 거예요. 원자가 띠. 그래서 요 니은이 바로 원자가 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자가 띠 바로 위쪽에 있는 에너지 띠, 기억이 되겠죠. 여기서는 기억. 원자가 띠 바로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이 에너지 띠를 우리가 전도띠라고 부릅니다. 전도띠. 자, 바로 다음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자,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에너지 띠를 전도띠라고 한다. 전도띠. 그래서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띠로 전이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원자가 띠에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준위는 요 아래 바닥 상태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준위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겠죠. 반대로 위에 있던 전자가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을 최소한 흡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흡수.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 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만약에 2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위에 전도띠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느냐? 2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너지 띠에 대한 이론이 되겠고요. 이 에너지 띠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요거는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지워버리고,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먼저, 자,
하나, 두 개만 그려볼게요. 두 개. 그리고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보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도체 에너지 D가 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도체 에너지 D가 되겠고요.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게 반도체 에너지 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절연체 에너지 D가 되겠어요. 절연체. 자, 지금 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가 D하고 선생님이 전도 D를 그릴 텐데, 원자가 D를 먼저 그리면 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D의 전체가 어떤 원자가 D가 되는 게 아니라 요 에너지 D의 일부, 한 요 정도가 요만큼이 원자가 D가 되는 겁니다. 요만큼이 원자가 D. 그러면 이 원자가 D에 있던 전자가 전도 D로 이동하면 이 전도 D에 있던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 D로 이동한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자유전자. 이렇게 자유전자가 생기게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 D에 있던 전자가 전도 D로 이동을 할 때 D 간격을 건널 필요가 없죠. D 간격을 건널 필요가 없고 바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자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체는 원자가 D에 있던 전자가 전도 D로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 되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요 에너지 D 전체가 아래쪽에 있는 요 에너지 D 전체가 원자가 D가 되는 겁니다. 원자가 D. 그러면 요 위쪽에 있는 에너지 D가 전도 D가 되겠죠? 전도 D. 자, 절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연체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게 원자가 D고 위쪽에 있는 게 전도 D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와 절연체의 차이점은 바로 요 D 간격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D 간격. D 간격에서 반도체는 절연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D 간격이 좁기 때문에 적당량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원자가 D에 있던 전자가 전도 D로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절연체 같은 경우는 D 간격이 넓기 때문에 반도체보다는 좀 더 큰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지만 요 전도 D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도체보다는 절연체가 이제 전도 D로 이동하는 전자가 개수가 많지 않게 되겠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전류를 흐를 정도의 전자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절연체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반도체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따라 원자가 D에 있던 전자가 전도 D로 이동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아니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기도 하고, 도체 같은 경우는 쉽게 D 간격을 넘어가지 않고도 원자가 D에 있던 전자가 전도 D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어떤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한 게 되는 거예요. 도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D에 전자가 일부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로,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로 쉽게 이동한다. 여기서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란 전도 D를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절연체 같은 경우는 D 간격이 매우 넓어서 원자가 D의 전자가 전도 D로 이동할 수가 없다 라고 했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동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고 뭐 한두 개 정도, 적은 개수 정도는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수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거의 흐르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절연체에서의 전자의 전위와 양공. 자, 이제 양공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양공. 그래서 양공이라는 걸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절연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절연체에서 이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반도체라고 생각을 할게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 아래가 원자가 띠죠. 띠 간격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를 한다면 이 원자가의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내용은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에요. 통합과학 시간에. 자,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전도띠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전자가 있던 부분이 비어있게 되겠죠. 이 비어있는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이 구멍을 우리가 양공이라고 합니다. 양공. 자, 근데 이 양공은 마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플러스 전하는 아니지만 플러스 전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요. 다음 시간에 반도체의 종류가 이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나뉘게 되는데 이 전자가 어떤 전하 나르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느냐 또는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N형 반도체냐 P형 반도체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은 오늘은 그러한 부분까지는 배우진 않고요.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을 하면서 양공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라는 정도 일단 이번 시간에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자가 전이하여 생기는 전자의 빈자리는 플러스 전하의 입자처럼 행동을 하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양공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반도체는 띠 간격이 좁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연체와 반도체의 어떤 차이점을 살펴보면 띠 간격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반도체는 요 작은 띠 간격이 작기 때문에 요만큼의 에너지를 얻으면 전도띠로 이동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고 절연체 같은 경우는 띠 간격이 크기 때문에 큰 에너지를 얻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전기 전도도라는 게 있어요. 전기 전도도. 우리가 중학교 때 여러분들 오메 법칙이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오메 법칙이란 전류와 저항과 전압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오메 법칙이라고 하죠. 이때 요 저항의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저항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비례합니다. 뭐에 비례하냐면 길이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저항의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어디에 반비례하냐면 단면적에는 반비례해요. 단면적을 A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우리가 반비례할 때는 역수의 비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를 한 번에 정리를 하면 저항은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는 이러한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이 앞에 비례상수를 하나 써주게 되는데요. 요걸 이제 는으로 고치면 얘를 는으로 고치게 되면 요 앞에 요러한 비례상수를 써주게 되고요. 요 비례상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저항이라고 불러요. 비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물질이라도 저항값이 다를 수 있어요. 뭐에 따라 달라지냐? 바로 길이에 따라 또는 단면적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질 수 있지만 동일한 물질이라면 무엇이 같냐? 바로 비저항 값은 같게 됩니다. 또 하나 조건은 이제 온도에 따라 비저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온도에서라면 같은 물질에서는 비저항의 값이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비저항도. 자, 그런데 이 비저항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전기 전도도를 살펴볼 거예요. 비저항과 전기 전도도를 살펴볼 거고 전기 전도도는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시그마라고 표시를 하고요. 시그마라고 읽고 전기 전도도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비저항은 로우라고 쓰면 되겠죠. 이때 이 전기 전도도는 말 그대로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비저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사실 저항을 나타내는 값이겠죠. 전기를
잘 안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기 전도도와 비저항은 서로 무슨 관계 있냐?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전기 전도도와 비저항은 무슨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거 참고로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103페이지에 자료실에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해볼게요. 마무리 정리하고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띠라고 하는 것은 고체 결정에 나타나는 촘촘한 간격에 에너지 준위가 모인 것을 에너지띠라고 한다. 자, 에너지띠 사이의 간격을 뭐라고 하냐? 띠 간격이라고 하고, 이 띠 간격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이 간격, 띠 간격 위치에 있는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원자과 띠, 에너지 띠는 원자과 띠와 전도 띠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원자과 띠는 전자가 완전히 채워진 에너지 띠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에너지 띠를 우리가 원자과 띠라고 한다. 여기 전연체라고 이렇게 한정지었지만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설명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요거는 뭐 교과서마다도 좀 다르고 문제집마다도 다르고 대학에 가서도 조금씩 다르게 배울 테지만 그냥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생님이 그린 얘가 에너지 띠라면 도체에서 이렇게 전자가 여기까지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요만큼을 그냥 원자과 띠 그리고 요 위에를 그냥 전도 띠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뭐 어디까지가 원자과 띠인가 어디까지가 전도 띠인가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 요 위에를 그냥 원자과 띠 위에 있는 뭐 비어있는 뭐 에너지 띠 이렇게 표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원자과 띠와 전도 띠를 사실은 잘 구별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해결을 하려면 도체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를 그냥 우리가 원자과 띠와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요 위에 부분을 전도띠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공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 빈자리를 양공이라고 하고 이 양공은 무슨 전하와 같은 역할을 한다? 플러스 전하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고 이 에너지띠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에너지띠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을 해놨다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반도체 배울 때 다시 한번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고체의 에너지띠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은 전자가 채워진 띠와 비어있는 띠가 겹쳐진 고체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얘가 바로 도체, 절연체, 반도체 중에 뭐에 해당하느냐 먼저 찾는 거죠. 얘는 도체에 해당하네요. 도체에 해당한다. 자, A 부분은 전자가 채워지고 B 부분은 전자가 비어있는 걸 나타낸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원자과 띠가 되는 거예요. 원자과 띠. 그리고 비어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전도띠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도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반도체는 A보다 즉 얘보다 전기 전도성이 좋다. 가장 전기 전도성이 좋은 거. 전기 전도성은 일단 전류가 잘 흐르는 성질을 나타낸 거라고 보면 될 거고요. 전기 전도성은 도체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이 반도체, 그 다음이 절연체가 되겠고요. 자, 니은 A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 A에 있는 전자 요만큼이 에너지 띠인 거죠. 원자과 띠. 요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다 같을 수가 없다. 다 다르다.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동일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두 개 이상의 전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에너지 준위는 같지 않습니다. 같은 에너지 띠에 존재하고 있더라도 에너지 준위는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니은, 디귿. 그래서 니은 틀리고요. 디귿. 전자가 A에서 B로 전이할 때 A에서 B로 전이한다는 얘기는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띠에 대한 문제는
사실 선생님이 많이 갖고 올 수가 없었던 게 다음 단원에서 배울 반도체와 연관해서 보기에서 동시에 같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띠만 관련된 문제가 요거밖에 없어서 요 한 문제 정도 풀어보고요. 풀면서 정리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배울 때 중간에 보기 안에 요 에너지띠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되어서 여러분들 다시 예전처럼 등교해서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이제 개학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밖에 돌아다니거나 하지 말고요. 집에서 강의 잘 들으면서 몸 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